교수님, 근데 이제 약간 좀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이번 참사를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분야는 넓지만 교수님께서 좀 보시는 관점이랄까요? 우리가 그 책임의 소재를 이제 아주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과 그 다음 또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이렇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직접적인 책임은 그 회사가 줬고요. 예. 했고 네. 그 다음에는 그 회사와 관계되어 있는 소위 관피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져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물론 정부가 져야 되고 예. 그 다음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예. 우리 이번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은 이번에 희생당한 젊은이들 네. 그리고 어린 학생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전불감증 이건 아주 한국 문화의 고질입니다. 저도 좀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원칙 무시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지금 결국 이번에 모아져서 이런 사고를 냈기 때문에 예. 이때는 누구 욕하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 네. 그게 좀 앞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그 경중을 가려가지고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벌을 많이 받고 또 적게 책임질 사람은 적게 받고 그렇게 나중에 경중을 가려서 구별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잘못했다 이럴 게 아니고 모두가 예. 내 탓이오라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될 시점이다 지금 이런 말씀. 이번 사건만큼 그런 그 분위기가 강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네. 그 대형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은 과거에는 그게 우리 잘못이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네. 이번에는 아주 그거 강해요. 이제 그 이유는 하나는 이번에 희생당한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의 잘못에 전혀 책임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희생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미안한 거죠. 예.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 책임이다. 그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우리 국민도 상당히 성숙했다. 결국은 이게 단순히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걸 인식했다는 건 우리 시민 의식이 상당히 성숙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 자원봉사를 하고 저렇게 많이 조문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야, 참 이게 아직까지 우리 공동체의 정신도 살아있고 또 우리 국민이 상당히 성숙했구나.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요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번에 참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에 희생당한 사람의 그 희생의 값을 좀 그래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이걸 이래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옛날에 산풍사고 이후에 우리가 잊어버린 것처럼 또 잊어버리고. 예. 이건 너무 이 희생이 커요. 네. 이번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몇 차례 죄송스럽다 하면서 사죄 발언들 몇 번 하셨는데 좀 또 논란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방식이랄까 이게 좀 적절치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 중심제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이 헌법이 잘못됐는지 관행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다 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권한이 네. 있는 곳에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 사고에 대해서 내 책임이다 예. 하는 것이 아주 분명히 처음부터 드러났어야 되는데 네. 그게 첫 사과에 나는 실패했지 않나. 응? 당장 진도 내려가서 내려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네. 심지어 나는 무릎을 꿇고 네.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게 받아들여졌을 텐데 그거 무슨 회의에서 그만 선장 비난하고 공직자 비난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자기 책임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구나 이런 인상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난 본인의 본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아마 어떤 책임을 분명히 따져서 처벌하겠다. 예.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내가 나부터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이렇게 딱 그 선언을 하고 실제로
사실 또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책임제는 사실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국가의 제1 업무가 뭡니까? 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했으면 국가가 이제 책임을 방기한 거죠. 예. 그건 마땅히 책임져야 되고 사과해야죠. 뭐 적절한 기회에 뭐 대국민 담화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는 뭐 생각을 해야죠. 예상이 해야 되는데 되고요. 네. 처음에 한번 딱 정말 자신이 얼마나 아쉬운,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얼마나 죄송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유가족에게 딱 그렇게 보였더라면은 네. 이런 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게 뭐랄까 그 예. 무력이라는 표현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석가 탄신일 때 그쪽에서에 가서 말씀하시면서 무력이라는 말도 하시고 그랬는데 뭐랄까 이런 무력 결국은 아까 좀 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무력이 가져온 참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동안 사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돈에 관심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언론도 계속 경제에만 관심 썼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정부도 뭐 계속 경제, 무슨 규제 완화도 경제, 뭐 이번에 배의 수명을 연장한 것도 경제, 모든 게 경제였거든요. 그리고 경제를 들고 나와야 또 표도 많이 얻었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국민도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단계 조금 넘어가자.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참 많다. 생명은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외에 우리가 뭐 이 사랑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 세상에 돈보다 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제 위치에 갖다 놓자는 거죠. 지금은 돈이 아주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뭐랄까 우리 각자 지금 돈 그러면 돈 말고 더 중요한 거 뭐랄까 여러 가지 정신 가치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그리고 돈은 하급 가치입니다. 하급 가치란 말은 예. 경쟁적이에요. 한 사람이 많이 가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고급 가치는 사랑이니 정의니 하는 것은 네. 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같이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랑을 커질 할 수 있는 없다. 거죠. 그건 예. 없어요. 예. 내가 얼마나 사랑해도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이건 이제 고급 가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급 가치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그게 이제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돈은 이게 하급 가치거든요. 예. 이걸 너무 중요시하면 갈등이 심해집니다. 네. 경쟁이 심해져 버려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네. 우리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민주화도 돼 있는데도 우리 국민이 모두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갈등을 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이번 참사도 결국 그런 분위기가 표현된 겁니다.